하늘을 나는 새,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비행의 과학.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날아갑니다. 어떤 새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고 어떤 새는 날개를 활짝 펼친 채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또 어떤 새는 한 곳에 멈춘 듯 공중에 떠 있고 어떤 새는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꾸며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새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새의 비행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생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벌레에서부터 거대한 알바트로스까지 새들은 서로 크기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날기 위해 특별하게 발달한 몸의 구조입니다. 가볍지만 튼튼한 골격, 강력한 가슴 근육,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날개, 그리고 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비행을 돕는 깃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왔지만 정작 그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건가? 그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새를 하늘에 띄우는 양력. 비행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력입니다. 양력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것도 양력 때문이고 새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는 것도 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움직이면 날개 주변의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개의 형태와 움직임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결과 새의 몸을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새의 비행은 단순히 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날개는 위로 올라갈 때와 아래로 내려올 때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합니다. 특히 날개를 아래로 강하게 내려칠 때에는 새의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새에게 날개는 단순한 팔이 아닙니다. 날개는 동시에 추진 장치이면서 양력을 만드는 장치이고 방향을 조절하는 조종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날개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밀, 새마다 날개 모양이 다른 이유. 그렇다면 모든 새의 날개는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살아가는 환경과 비행 방식에 따라 날개의 모양은 크게 달라집니다. 넓은 바다 위를 장거리 이동하는 새와 숲속 나뭇가지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새의 날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트로스 같은 바다새는 매우 긴 날개를 이용해 바다 위를 효율적으로 활공합니다. 날개를 크게 펼친 채 바람의 흐름을 이용하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숲속에서 생활하는 새들은 짧고 둥근 형태의 날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숲에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빠르게 방향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긴 날개를 사용한다면 나뭇가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숲속의 새들에게는 빠른 방향 전환과 순간적인 가속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새의 날개는 단순히 날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그 새가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해 온 결과입니다. 날개의 모양만 보아도 그 새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날개를 한 번도 퍼덕이지 않고 날아가는 새. 여러분은 새가 날개를 계속 퍼덕이지 않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바다 위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 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이 만들어내는 상승기류와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면서 높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흔히 동적 활공이라고 합니다. 새가 바람을 잇고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 비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새에게 단순한 강한 근육만 준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위한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공중에 멈춰있는 벌새. 알바트로스와는 정반대의 비행 능력을 가진 새도 있습니다. 바로 벌새입니다. 벌새는 꽃 앞에서 마치 공중에 멈춰있는 것처럼 정지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꽃에 달린 꿀을 먹기 위해서는 꽃잎에 몸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새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날개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매우 복잡하게 회전시키며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벌새는 앞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동하거나 옆으로 이동하고 심지어 한 곳에서 정지한 것처럼 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것처럼 벌새 역시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몸에 이토록 정교한 비행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꽃 한 송이 앞에 떠있는 작은 벌새를 자세히 바라다 보면 그것은 단순히 꿀을 먹는 작은 새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비행 기계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새의 뼈는 왜 가벼울까? 새가 하늘을 날려면 몸이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의 몸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격입니다. 많은 새의 뼈는 속이 비어 있거나 내부가 가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뼈 내부에는 여러 구조가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경량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 때도 무조건 튼튼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의 몸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가벼운 몸, 강한 근육, 효율적인 날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새는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 새의 진짜 엔진은 가슴 근육. 새가 힘차게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 그렇게 강한 힘이 나오는지 궁금해집니다. 새의 비행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슴 근육입니다. 날개를 아래로 강하게 내리치는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새의 가슴에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날아야 하는 새들은 비행에 필요한 근육과 호흡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동차의 엔진이 있다면 새에게는 강력한 가슴 근육이 중요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비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호흡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새의 호흡기관은 장시간 비행에 적합하도록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일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고도의 운동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의 비밀,
새의 몸을 감싸는 깃털. 새를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깃털입니다. 깃털은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깃털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비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특히 날개와 꼬리에 있는 깃털은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날개 깃은 양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꼬리 깃은 비행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가 착륙할 때 꼬리를 펼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꼬리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향을 바꿀 때에는 꼬리를 이용해 몸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즉, 새에게는 깃털은 오시면서도 동시에 비행장치이고 조종장치이며 보온장치이기도 합니다. 8번째 비밀. 새에게 눈은 또 하나의 비행장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날개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면서 주변 환경을 매우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나뭇가지, 다른 새, 포식자, 먹이, 장애물 등을 순간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맹금류의 시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지상의 작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뛰어난 시각 능력 덕분입니다. 사람이 넓은 들판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과 하늘 높이 올라가 작은 먹이를 찾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와 매와 같은 맹금류는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먹이를 찾아냅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날개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가기 위한 눈까지 함께 선물한 것입니다. 9번째 비밀. 새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날지 않는다.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참새는 빠르게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비둘기는 도심의 건물 사이에서도 힘차게 날아갑니다. 갈매기는 바닷바람을 이용해 여유롭게 활공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로 먹이를 찾습니다. 벌새는 꽃 앞에서 정지비행을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바다 위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새들은 같은 비행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먹이가 다르고 둥지를 트는 장소가 다르고 천적이 다르고 바람의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은 각각의 새에게 가장 적합한 비행 방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새의 날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새의 삶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0번째 비밀. 인간은 새에게서 비행을 배웠다. 인간은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새의 비행을 연구했습니다. 날개의 모양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기술 역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이 만들어낸 새의 비행에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새는 별도의 연료 탱크가 없고 거대한 엔진도 없으며 복잡한 컴퓨터 없이도 바람의 방향을 읽고 몸의 자세를 조절합니다. 필요하면 빠르게 날고, 필요하면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면 공중에 멈추고, 필요하면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자연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새, 이제부터 숲이나 공원에서 새를 만난다면 그저 새 한 마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를 바라보면서 그 몸속에 어떤 놀라운 구조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의 가벼운 뼈를 떠올려 보고 날개를 움직이는 강력한 근육을
날개를 움직이는 강력한 근육을 생각해보고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날개의 구조를 바라보고 몸을 보호하면서 비행까지 돕는 깃털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연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크로징. 가장 작은 벌새에서 거대한 알바트로스까지 새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한 가지 공통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가벼운 골격, 강력한 근육, 정교한 날개, 기능적인 깃털, 뛰어난 시각, 그리고 바람을 이용하는 놀라운 감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새의 비행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았던 한 마리의 새가 사실은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낸 정교한 생명공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비행기는 인간이 만든 하늘의 기계라면 새는 자연이 만든 살아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늘을 가르는 새 한 마리를 만나거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날개가 한번 퍼득일 때마다 그 안에는 물리학이 있고 깃털 하나에는 생물학이 있으며 바람을 타는 움직임에는 항공역학이 있고 그 생명을 이어온 긴 시간 속에는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새는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줍니다.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오늘도 하늘을 나는 새들, 그들의 날갯짓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과학 수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